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앞서 자세하게 전해드린 에이펙 정상회담 중에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술 혁신 기업들의 미래 사업 전략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신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노비즈 협회 하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지만 또 일반 시청자분들은 또 그러시죠.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이노비즈 협회는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노비즈 협회장 정광천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되고 또 저희 협회, 저희 이노비즈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노비즈 협회는 이노비즈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이고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일정 규모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 R&D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혁신과 미래 성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창업 벤처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스케일업의 혁신 기업으로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더 성장 발전해서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고 그 인증 제도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정책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현재 2001년도에 그 제도가 돼서 저희 협회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 2만 3천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개의 어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특히 기술 중심의 이런 기업들이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숫자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뭐 2만 3천 개 평균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또 직원분들도 한 4, 5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뭐 한 327조 한 330조 정도의 매출을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사들보다도 저희는 뭐 모아서 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뭐 어제 오늘 좀 코스닥 쪽에 좋은 뭐 수익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들의 한 60% 정도가 사실 우리 이노비즈 기업. 60% 나오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우리 중견 기업들의 한 780여 군데가 이노비즈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노비즈는 업종별로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만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그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중심축들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큰 중심축 하나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중소기업을 대표하면서 미래와 현재를 같이 잘 응축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고 그 기업들을 같이 대변하면서 함께 또 고민하고 성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가 우리 이노비즈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노비즈 협회 관심 있게 오래전부터 봤는데 코스닥 상장 기업의 60% 비중을 차지했던 건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니까 유념해서 이제 많이 보시면 또 투자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설명 주신 대로 지금 혁신 관련 기업들이 협회 회원사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그다음에 최근에는 AI 관련 기술 이런 산업에 회원사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뭐 물론 이제 에이펙이라는 큰 사실 그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사실 삼성동에서 이제 치맥이 지금 사실 이렇게 결국은 사실 지금 모든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규모하고도 사실 또 관계없이 AI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DX라고 해서 디지털 어떤 변환과 전환의 화두였었는데 어느덧 사실 이제 AIX가 어떻게 보면
세상사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노비즈 기업은 크게 두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축은 어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중심에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기술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IT, AI 쪽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에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저희 이노비즈 기업도 결국 AI 전환이 핵심 하드라고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약 67% 정도, 67.2%가 지금 현재 AI를 도입하고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뭐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협회장님께서 AI 전환 이것을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 자, 그러면 협회 차원에서 또 회원사들에게는 AI 전환의 전략적인 솔루션이랄까? 현재 준비 사항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AI 전환을 그럼 준비하고 계신 건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또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저희는 뭐 23,000개라는 기업의 어떤 토대도 있습니다만은 AI를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공급자 형식 부문에서의 어떤 기업들, 수요자 입장에서의 기업들이 사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원사 그렇게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AI 기반의 제조 혁신의 대표로서 사실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저희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협회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또 AI 전환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이라든가 뭐 작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올해 AI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많은 공급자 기업과 수요자 기업들이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색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협회가 우리 회원사들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AI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조 혁신 그리고 신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마 모범적인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회 내에 지금 AI 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수요자, 공급자 같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협회 내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양 당사자가 만나서 기존의 어떤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산업화까지 만들어갈 수 있고 흔히 말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과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아마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중소벤처기업과 요즘 돈이 되는 R&D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일명 타당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되는 R&D는 뭐냐? 또 협회 차원에서는 또 정부의 어떤 식의 또 요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R&D 예산이 뭐 과거는 좀 줄었다면 다시 좀 회복되고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정부 쪽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중기부 쪽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양적인 문제에서나 질적인 문제에서 크게 고민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이제 방법들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산업 맞춤형 어떤 AI R&D 형태 부분을 해서 일종의 그걸 이제 버티컬 AI 기반 R&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수평적인 어떤 보조나 지원 형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산업에 집중된 맞춤형 형태의 어떤 버티컬 AI 기반의 R&D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이나 또 매출, 또 이익을 담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 내용들을 결국은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지원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조금 도전적이고
좀 선도적인 R&D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얼마 전에 사실 또 중기부하고 또 장관님하고 같이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계획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함께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AI와 제조가 융합된 한국형 혁신 모델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R&D 관련해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주셨는데, 자 협회 회원사들 보면은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네네. 글로벌 시장을 넓혀가야지만 회사 볼륨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협회에서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준비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 또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되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이제 사실 옛날 성장의 시절을 넘어서 지금은 뉴노멀로서 사실 저성장의 사실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이지만 저희 중소기업도 내수 시장만 머무를 게 아니라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실 또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협회도 나름 의미 있는 역할들을 사실 이렇게 계획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데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규모로 봤을 때 또 선진 시장이고 규모가 큰 시장이 결국은 북미 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하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같이 왕래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1월달에 CES 같은 경우에도 가서 현지에서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VC들이나 이쪽하고 같이 했던 그런 어떤 전략적인 또 미팅이나 뭐 협약들도 있었고요. 뭐 가깝게는 우리 김창준 한미연구원하고도 우리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연결점으로 해서 FMC라고 그래서 미국 전직 연방 하원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사실 양 당에서 공화당, 민주당 같이 여러 또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회 사랑제에서 별도로 저희 이노비즈 임원사들, 회원사들 모시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주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통해서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현지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닥 업체인 36K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저희 이노비즈 센터 사무소에 대한 그 업무 협약도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사실 북경에 있는 중관촌 쪽에 있는 거기 그 기업들 그리고 연구 지원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했던 간담회도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칭화대 그리고 북경대 이쪽 기술 지주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사실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소기업이지만 그래서 물론 쉽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더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축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사실 대기업군, 중소기업군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흐름은 결국은 사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기술력으로서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놓고 보면 아세안 쪽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센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번 진짜 에이펙 회담 내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회담, 미중 회담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가장 큰 이제 이슈는 뭐 저희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관세 문제가 사실 중심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조금 이렇게 불확실한 여건들이 좀 있어서 고민 아닌 고민들을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에이펙을 통해서 한미 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관세 문제는 어떤 기술이나 품질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비용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이노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쳐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요. 더불어서 이 이후의 상황들도 양국의 국회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이노비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든가 미국 시장 도약에 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이노비지 기업들은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무역의 형태 부분으로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은 관세 어떤 문제들을 우회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속보가 나왔네요. 젠슨왕 오늘 엔비디아 만든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밑자락을 까는 멘트가 나오는데 자 무어의 법칙 한계 올해 AI가 수익 내기 시작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어제부터 계속된 얘기인데 오늘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표 기조연설하고 뭐 하면서 이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요 끝단으로 가면은 이제 뭐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 뭐 네이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속보 나와서 일단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어려운 파고들을 넘어갈 계획이신지 전체적으로 한번 비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글로벌에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시장에 대한 노력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또는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또 구성되어 있고 지원이 되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협회로서 저희 그 이노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노비지 기업의 42% 정도가 사실 수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해외 시장이고요. 그 시장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메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협회로서의 역할은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한국의 어떤 그 기업들하고의 관계들, 또 정부하고 관계들 내용들에서 아마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또 한국 분들이 하고 있는 지자체들, 프레턴시나 부에나파크 시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같이 업무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이노비즈 기업 협회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